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환경 캠페인 탄소 사냥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시작되고 난 후 연이어 발의되고 있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해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주요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제105회 총회 일정과 운영 방법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YGN-와이드 유물로 다시 있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구를 잘 돌보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만큼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에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이 환경 캠페인 탄소 사냥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준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오자 5천여 걸음, 만여 걸음 등 하루 동안의 걸음수를 캡처한 사진들이 하나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환경 캠페인 탄소 사냥꾼 참가자들의 인증샷으로 하루 평균 30에서 50명의 사람들이 꾸준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탄소 사냥꾼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환경산림 나눔발전소 총괄 코디네이터인 김대윤 전도사가 지난해 강원도 속초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탄소 배출 없는 걸음, 자전거, 휠체어 등으로 자신이 이동한 거리를 인증하면 기업과 단체가 1km당 100원씩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탄소 사냥꾼에는 중학생, 장애인, 소상공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기부 금액은 속초시민 행복기금에 적립돼 태양광 발전시설인 환경산림 나눔발전소를 세우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7개를 설치할 수 있는 약 800여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생태와 환경,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담아낸 그런 계획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적인 삶의 가치를 일상 가운데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낸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전도사는 오늘의 걸음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 이웃에게 더 좋은 환경을 살아가게 하는 선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사냥꾼 1기 캠페인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김 전도사는 탄소 사냥꾼 2기 캠페인에선 더 많은 복음적 가치가 드러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뒤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 탄소 사냥꾼 2기 캠페인을 통해서는 이제 1기하고 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가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캠페인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이제는 좀 우리 크리스찬들, 그래서 크리스찬들 1000명으로 구성된 그런 캠페인으로 좀 전개해 가고자 하는 바람과 소망이 있습니다. 산림의 유미호 센터장은 코로나를 맞이한 이때 기독교인들이 탄소 사냥꾼과 같은 지구 돌봄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일,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로 하여금 이 사회 속에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이 될 수 있고. 이에 산림은 생태영성 아카데미, 지구돌봄 서클 등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돌봐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아직도 남아있는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를 누려보는 것, 즐겨보는 것, 그 안에 머물러 보는 것,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해 봄으로써 길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CGN-투데이 조준하입니다. 국내 사립학교법은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 개정된 바 있는데요. 21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 법률안이 다수 발의되면서 큰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모두 여당 의원들에 의한 발의라는 점 눈에 띕니다. 그 내용과 쟁점,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정청래 의원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1대 국회 임기가 개시되자마자 이렇게 많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현재 소관이 접수 상태지만 사립학교계에서는 이 법안들이 급격히 추진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많은 법안이 나오죠? 이것은 이 임기 개시 전에 이미 작정하고 검토를 했거나 아니면은 법안 내는 경쟁을 그냥 졸속으로 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요.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제안 설명이 불충분하거나
취지를 알 수 없는 그런 조문도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먹으면 그냥 9월 내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당히 비상한 시국이라는.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국내 기독교 사립학교는 대학교 84개소를 비롯해 총 468개소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언론에서부터 미리 이제 이렇게 비리가 계속 지금 이제 제기되면서 이 비리 집단을 어떻게든지 투명하게 해야 된다. 공정하게 해야 된다. 사학법을 조금 더 강화하고 관할청의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 재정을 거의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커리큘럼도 다 국가교육과정을 쓰고 또 뭐 선발도 뭐 사립학교가 하는 게 아니고 다 배정을 하고 이런 어떤 그 현실에 근거할 때 더 이상 무슨 사립학교냐. 이러한 논란 가운데 최근 사학법 개정이 한국 기독교 사학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긴급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주 발제자인 허종렬 교수는 이들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모두 검토한 결과 74개 조문 중 23개 조문에 대한 개정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개방이사 정원을 현행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하고 개방이사로 친인척을 둘 수 없도록 하는 점입니다. 개방이사들이 얼마나 건학 이념에 충실한 결정들을 할 것인가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매우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2분의 1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사학의 그 존립 기반 자체가 지금은 무너진다. 학교장은 그동안 이사회에서 자유롭게 선임해왔으나 대학은 대학협의회에서 초중등학교는 운영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해 이사회가 선택하도록 한 개정안도 건학 이념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측면에서 논란입니다. 그 외 교원 임명 시 시도교육청에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하거나 사립 유초 중등학교 사무직원 임용 시 대통령령의 공개 전형에 따르도록 한 점 등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된다고 비판됐습니다. 아이들 개성이 다 다르고 이 뭡니까 추구하는 게 다른데요. 학습권 침해를 저는 범죄 행위로 봐요. 사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고 비리 집단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접근 방식이 규제 위주입니다. 이와 관련 세미나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올바로 이해하고 기독 사립학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대응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자정 활동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됐습니다. 한국 교회가 기독교 학교 정상화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이 사학법 개정 문제에 대처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한국의 기독교 학교가 있어야 된다. 예? 전국에 있는 그 모든 기독교 학교들이 정체성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서 어떻게 정상화될 것이냐,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로드맵이 함께.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예장통합 제105회 총회는 정부 방역 지침을 참고해 9월 21일 온라인 회의로 진행되며 총회 일정은 하루로 단축됐습니다. 총회 일정도 21일 월요일 오후 1시에 개회해서 5시에 폐회하는 일정으로 최소한의 일정으로 줄였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참고해서 전국의 37개 교회로 한 교회에 50명이 넘지 않도록. 도림교회는 전체 총회 진행을 위한 중앙본부가 되며 영등포 노회 총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른 68개 노회 총대는 나머지 36개 교회로 흩어져 모이게 됩니다. 총회가 진행되는 37개 교회에 총회 직원이 파견돼 현장에서 전자 출석 시스템과 유선상 확인을 통해 출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총회로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코로나19 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도 없고 또 총회를 회무를 진행할 수도 없는 한계 속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최소한의 방식으로 회집하고 이후에 임원회가 위임받아서 회무를 105회기가 진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편 총회는 현장 기표 등 선거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코로나19 감염증 제13차 교회 대응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김종식 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기독교박물관 소장 정정숙입니다. 요 가운데에 새 순이 약 1m 정도 돼요.
그 새순을 들고 와야만 이게 들 수 있었어요. 그 정도는 날카롭거든요. 네, 이 새순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러한 환영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고요. 자녀의 축복도 이것으로 비교를 해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름도 다마르가 많아요. 히브리어는 타마르거든요. 타마르라는 이름이 많을 정도로 풍성하게 자녀의 축복과 이런 축복을 뜻하는 뜻으로. 이제는 종려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종려나무 그러면 이렇게 잎이 넓은 이런 부채처럼 생긴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제껏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깃털처럼 생긴 대추 야자수예요. 이건 심은 지가 한 7년 정도 돼서 요 정도 자라긴 자랐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요 가지 하나가 1m, 2m 정도 자라요. 2m 정도 자라고 요 두께가 이렇게 잡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두껍고 날카로워요.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이들이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고 향기로운 그 화석류라든가 올리브나무를 이렇게 흔들면서 주 재료가 이 야자수인데요. 어떤 야자수? 대추 야자예요. 이 대추 야자에는 열매가 그 한 다발이라고 그러나요? 한 펀치라고 그러나요? 한 다발이 약 15kg에서 20kg 정도 돼요. 그것을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1년 양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다른 가지들을 좀 잘라내고 대여섯 이 펀치만 남겨놔요. 그래서 그러면 아주 큼직한 열매들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당분이 거의 50% 이상의 꿀을 뽑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드바시, 히브리어로는 꿀을 드바시라고 하는데 이 대추 야자 열매에서 짠 즙도 드바시라고 불러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석청이 돌 사이에 기생하는 벌집에서 나오는 꿀을 석청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야자 열매가 떨어져서 이스라엘은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돌 사이에 껴있어 있는 그것을 채취해서 꿀을 짰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1년 양식이에요. 1년 양식.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달콤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단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하나만 먹어도 그 거부감이 느껴져. 너무 달 정도로. 이제 요즘에는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대추 야자니까 우리나라 대추하고 같이 생겼지만 3-4배 더 커요. 그리고 즙이 많고요. 꼭 설탕에 절여놓은 듯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거든요. 네, 이렇게 대추 야자, 이 야자수의 어린 손으로 예수님을 환영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야자는 아니다. 네, 그냥 야자수는 아니고 대추 야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국민 88.1%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여론조사와 달리 차별금지법 사안별로 응답자 최대 77%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공개 자료에 따르면 차별금지법 찬성이 40%, 반대가 48%, 무응답 12%로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우세했으며 개신교인들의 차별금지법 반대는 61%로 더 높았습니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성 시설 이용과 여성 스포츠 경기의 선수 출전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주최하는 1차 선교사 기초 미디어 장비 지원과 교육이 오는 17일부터 진행됩니다. 선교 현장에서 미디어 사역을 펼치고자 하는 선교사 6명을 선정해 기초 미디어 활용 교육 140만 원 상당의 기초 미디어 장비 등이 지원됩니다. 오는 11일까지 공모를 신청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KWM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한 뒤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노르웨이 종교자유인권단체인 포럼 18이 올해 상반기 러시아 정부로부터 선교 활동으로 기소된 개인은 40명, 단체는 2곳이며
이 중 36건의 유죄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법원은 지난 2016년 7월 불법 선교 활동을 범죄로 규정한 러시아 행정법 5조 26항에 따라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기소된 외국인 선교사 4명 중 2명에게는 추방령이 내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이 오는 1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제17회 기획전 3.1운동 이후 기독교 민족운동, 조선교육회 물산장려운동 100주년 기념전을 개최합니다. 물산장려운동 관련 사진자료 15점 등이 전시되며 신교육 태동, 교육 형태, 물산장려운동 및 금주, 금연, 절제운동 등이 소개됩니다. CGN투데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현명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